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진로 성숙도 검사 CMI요.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에 다 태도와 능력, 그 다음에 태도와 능력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크라이티스 이론에 근거했고요.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태도와 능력 발달 정도를 진단하는 거고요. 진로 선택 과정에 대한 피험자의 태도와 진로 결정에 미치는 성향적 반응 경향성을 측정하고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자, 태도 척도는 결정성, 관여도, 독립성, 지향성, 타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각각의 단어에 해당되는 예문을 묶어서 기억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결정성이요. 뭔가 진로를 결정하고 있다. 진로를 바꾸고 있다. 진로를 결정하고 있다. 자, 진로 문제 나오면 바로 결정성입니다. 관여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신경을 안 쓴다. 즉 관여한다, 관여 안 한다.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관여도입니다. 진로 선택 문제에 대해서 나 신경 안 쓰겠다, 관여 안 할 거다. 관여도입니다. 자, 독립성.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독립성이에요. 즉 부모님한테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해서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독립성입니다. 지향성이요. 목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향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할 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일하는 것이 뭔지, 뭐를 지향하는 건지 모르겠다. 지향성이고요. 타협성, 뭔가 하고 싶은데 결국 타협해서 못하는 겁니다. 뭔가 하고 싶기는 하나 타협성 때문에 결국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성,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타협성입니다. 자, 능력 척도,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계획, 선정, 문제 해결의 5개 영역입니다. 4개 영역, 손가락이 5개죠. 4개 영역이 아니고요. 손가락이 5개이듯이 바로 능력 척도 5개 영역입니다. 경력 진단 검사는요, 학자마다 다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기본으로 이름이 2개씩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 이름에 집중했다가는 도저히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겠지만 영어에 집중해서 문제를 정리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첫 번째 CDS예요. 여기서 D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진로 결정 척도 혹은 진로 결정 검사라고 불러요. 모든 설명에 다 결정이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의사 결정 실패에 대한 정보 제공, 진로 결정 장애가 되는 요인 파악, 진로 미결정의 선행 요인 알아보기, 이게 다 CDS, 진로 결정 척도, 디시전 스케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MVS요. 여기서 V는 vocational이에요. 직업의라는 뜻이죠. My vocational situation, 나의 직업 상황이란 뜻이죠. 한국말로는 자기 직업 상황 혹은 개인 직업 상황 검사라고 되어 있고요. 결국 본인의 직업 정체성의 상황, 얼만큼 직업성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는가 그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세 번째 CDI요. 여기서 D는 Development입니다. 즉 얼만큼 개발이 돼 있어, 얼만큼 발달이 돼 있어 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발달 검사 혹은 진로 개발 검사라고 하고 있고요. 결국은 경력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준비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 어느 정도 발달이 돼 있어 참여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CBI의 B는 belief, 신념이에요. 혹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자아인식 혹은 세계관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진로 목표를 성취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신념이죠. 그러니까 신념, 인식, 세계관에 관련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것, 경력에 대한 태도를 신념을 파악하기 위한 것, 이게 바로 CBI입니다. CBI 신념 검사가 진로 장애 요인이 뭔지를 파악한다. 이게 잘못된 오답입니다. 경력 태도 검사는 장애 요인과 관련이 없습니다.
심리검사 종합문제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AGCT의 A는 암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 관련한 겁니다. 군대 일반 분류 검사고요. 두 번째, 한번 다뤘는데요. 진로 성숙도 검사, CMI는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CMI는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각의 약자들 한 번씩 확인해 보는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직업 흥미 검사 VPI, 여기서 P는 프레퍼런스예요. 미네소타 중요도 검사 MIQ입니다. 미네소타 임포턴스 퀘스처너입니다.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 CPI고요. 인바스킷 테스트, 승진 대상자나 입사 대상자에게 한꺼번에 많은 문제를 주고 상황을 테스트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성격의 네 가지 측면 MBTI고요. MMPI,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고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작성된 기존 규격은 타당성 확인 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 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검사도구 활용의 주의사항요. 가장 먼저 검사를 하고자 하는 내담자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내담자의 목적을 탐색하고요. 만약에 검사 도구에 대해서 내담자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면요. 검사 사용 목적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검사 해석 시 주의사항요. 먼저 오답부터 살펴볼게요. 검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에 근거해서 주관적 견해를 설명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네, 객관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주관적 견해 설명 잘못된 겁니다. 해석에 대한 내담자 반응 고려하고요. 내담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 사용해야 되고요. 검사 결과에 대해서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심리검사 유의사항입니다. 심리검사를 선택할 때, 그리고 준비하고 실시할 때, 해석하고 통보할 때, 마지막으로 윤리문제입니다. 먼저 심리검사를 선택할 때요. 심리검사는 내담자와 함께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진행 중인 상담 과정의 한 구성 요소, 즉 검사는 진행 중인 상담 과정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준비하고 실시할 때 미리 구두 지시사항 같은 것들을 미리 암기를 해두고요. 지나친 소음이나 방해 자극이 없는 곳에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미리 수검자한테 관심과 협조 그리고 격려를 해두어서요. 수검자로 하여금 검사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리검사 해석 통보 시 유의사항이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쉬운 언어,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일상적인 언어보다 통계적인 숫자, 무슨 어려운 용어를 중심으로 쓰겠다. 이거 잘못된 오답이에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담자에게 검사 점수를 직접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 점수의 범위, 진점수의 범위를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검사 결과를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끝내버리기보다는 내담자와 함께 해석해서 결과적으로 내담자의 진로 결정을 돕는 게 중요합니다. 검사는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검사는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자, 오답 체크해 볼게요. 검사 결과를 내담자와 함께 해석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아닙니다. 내담자와 함께 해석하는 게 맞는 이야기고요. 검사의 결과는 가능한 한 내담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다. 검사 결과 내담자에게 제공해야 되는 일입니다. 해석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떠들면 안 됩니다.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요. 상담자는요. 중립적이고 무비판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주관적 판단은 배제해야 돼요. 주관적 견해를 설명하겠다. 이거 오답입니다. 주관적 견해 오답입니다. 주관적 판단은 배제하고요. 검사 점수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결과는 확실성 이나 구체적인 예언, 예를 들어서 당신은 무슨 현장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의 관점에서 제시해야 됩니다. 내담자가 검사 결과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격려해야 되고요. 검사 결과로 나타난 강점, 약점 모두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검사 결과는 내담자가 이용 가능한 다른 정보와 관련해서 제시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검사의 윤리 문제입니다. 심리검사의 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해야 됩니다. 평가기법을 이용할 때 이에 대한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심리검사나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표준화할 때도 과학적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평가 결과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음을 항상 인정해야 되고요. 적절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심리검사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틀리기 쉬운 거예요. 학문을 전공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훈련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학문을 전공한 사람도 그냥 자유롭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각종 심리검사가 특정 집단에 불리하고 편파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당연한 의무가 있고요. 하나의 검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사용해서 결과가 일치하는지 일치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경험이나 자기 표현 동기가 부족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라포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규준 집단의 특성 및 표집 집단을 방법을 잘 파악해서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좋고요. 특정 대상을 검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 그 자체가 차별입니다. 얼뜻 보기에는 그 편파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 사람에게,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대상을 검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얼뜻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제외 자체가 차별이고요. 제외했다는 것 자체가 공개되기 때문에 당연히 불이익일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연구 목적 등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요, 반드시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만 합니다. 평가기관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당연한 오답이에요.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드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